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은 눈썹에 힘 좀 주고 색감을 좀 많이 주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볼드한 귀걸이를 딱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브이로그에서 계속 저를 보고 계시지만 또 브이로그에 보이지 않는 요즘 저의 근황을 여러분들께 오늘 나눠봤는데요. 편안하게 저와 메이크업 같이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메이크업을 안 하고 이런 옷을 입으니까 잠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RMK 스킨 튜너 트리트먼트 엑스트라 모이스트. 오늘은 파데를 2번 바를 거긴 하지만 속 안에 수분을 가득 넣어주면 지워냈다가 그 위에 발라도 수분감이 유지됩니다. 오늘은 좀 수다를 많이 떨어보려고 어떤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제가 벌써 결혼을 한 지도 12일 2 해서 석 달을 꽉 채워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활이 많이 다른지, 또 엄마랑 여태 계속 같이 살다가 이제 같이 안 살게 됐는데 어떤 게 뭐 서운하지는 않은지, 엄마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뭔가 결혼이라는 게 계속 타지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괜찮아들 하시는데, 저처럼 엄마랑 오래오래 살았던 분들은 엄마 없이 옷 사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럼은 디올의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 릴드 로즈. 이것도 좀 틈틈이 계속 써봤는데 약간 겉보기에는 크리니크의 핑크 세럼이랑 비슷한데 감촉은 완전히 달라요. 얘는 좀 속으로도 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핑크 세럼이 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결혼하고는 집에 인사를 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올 때 엄마가 잘 가 안녕 하는 게 너무 어색했고, 실버라인도 시댁에 갔다가 어머니 아버님이 안녕 잘 가 하시는데 되게 어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만 그렇지 또 자주자주 찾아뵙고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놀러 가고 가서 반찬 얻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막 뭔가 그런 섭섭함? 이런 게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레이어드를 한 번만 펌핑해가지고 해줄게요, 더. 근데 그런 좀 어색함과 뭔가 모를 서운함에 적응하는 데는 저는 한 3, 4일 정도 걸렸어요. 엄마도 그랬대요. 뭔가 모를 서운함이 있었다고. 그리고 명절을 보냈잖아요. 명절 때도 엄마도 아무래도 서운함이 있었대요. 근데 또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또 금방 괜찮아지고. 그래서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이 닥쳐도 또 사람이라는 게 적응을 또 하게 되다 보니까 미리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걱정을 해서 대비를 하면 좋겠으나 걱정을 또 너무 하면 당장 이 순간 행복하기만 하면서 살기도 바쁜데 걱정이 거기에 자리를 차지를 하면은 뭔가 걱정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뭔가 될 때 걱정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린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정말 불필요한 내 미래 걱정 이런 건 두 번째고, 갑작스럽게 불행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 근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이 여기서 찍는 마지막 룸메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또 제가 서울 외곽으로 집을 구하다 보니까 엄마랑 떨어져서 또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댓글을 또 많이 봤어요. 근데 엄마랑 저는 일산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도 하고 차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엄마네 집 가는 것보다 10분이 딱 더 걸려요. 왜냐면 신호 걸리고 어쩌고 하면은 여기에서 가는 거랑 그냥 자유로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오는 거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리는 차이가 나지만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은 없어요. 이걸 발라볼까요? 바비브라운의 레미디즈 스킨 레스큐 밤 리스트링 트리트먼트. 이렇게 초록초록해요. 얘를 살짝 녹여가지고, 사실 이거는 저도 브랜드로부터 선물을 받은 건데 입술에도 바르고 건조한데 여기저기 바르라는 건데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맛이 되게 자연미 넘치거든요. 베이스는 이 파데 저 파데 그리 타지 않는 RMK의 리퀴드 베이스.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적응을 잘 하고 오히려 엄마랑도 더 재밌어지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실버라인이 같이 생기니까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생각보다 실버라인하고 엄마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둘이서 같이 제 욕을 하면서 되게 잘 놀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하나의 촛불이 되어서 제 몸을 불사지르면서 그렇게 희생이 되어서 가정의 평화가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킨케어 베이스 단계 다음에 한번 이렇게 잘 밀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밀어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거 메이크업 받을 때 되게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극적이지 않아? 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지만 이 정도 만지는 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피부가 생각보다 짱짱해요. 이렇게 하고요. 저에게 새로운 파데 맛집인 디올에서 포에버 24hours 스킨케어링 파운데이션 루미너스 매트 그리고 글로우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짧게 줄여서 포에버 피팅 파운데이션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트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1N이 화사하게 맞아서 1N을 쓸 거예요. 디올은 그 본의 아니게 우스꽝스럽게 나왔던 오네어의 그 스프레이 파운데이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웃기게 나와서 그런데 제가 평소에도 그거 칙 뿌려가지고 은근히 잘 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알았던 디올인데 매트 파운데이션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르면 좀 쫀쫀하게 펼쳐져서 매트 맞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얘를 바를 때 매트가 이렇게 쫀쫀하고 좀 촉촉한 느낌으로 펼쳐져서 매트라고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얘가 마무리가 되면서 좀 뽀송하게 되거든요. 얘 같은 스타일은 머리카락 들러붙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좀 마무리감이 뽀송하고 산뜻하게 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매트가 좀 장점이 많잖아요. 지속력이 좀 오래 간다든지 얼굴의 화사함이 더 오래도록 잘 지속이 된다든지.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트가 좀 더 바르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그 파우더 함량 때문에 손에서 컨트롤을 조금 더 해줘야 하고 손에서 컨트롤이 잘 됐을 때는 그 장점이 좀 잘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발림성에서 퍼석하게 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컨트롤이 되게 쉬운 매트 파운데이션이다. 이거는 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마에 이렇게 딱 올렸을 때 보면은 또 화끈하게 화사해지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일부러 반을 딱 바르고 있는데 코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이름이 루미너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에 맞게 완전히 이렇게 빡 매트하게 발리는 그런 매트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매트냐면 왜 우리 손등이 핸드크림을 엄청 바르지 않는 이상은 살결이 뽀송한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광채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커버력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반을 이렇게 발라봅니다. 잠시 기다려보세요. 딱 완성하고 이렇게 쫙 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좀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브러쉬를 썼을 때 결자국도 좀 더 나긴 나거든요. 그래서 퍼프로 통통통 하기도 해야 되는데 얘는 좀 되게 덜해요. 지금으로 봐서는 퍼프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커버 더 하고 싶은 이런 데에다가는 좀 더 올리는 거죠. 매트 파데의 장점이 또 뭐겠습니까? 툭툭툭 올리면 자기들끼리 싹싹싹 잘 붙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디올 파데를 이거저거 좀 써보면서 느낀 건데 이 집도 색깔 진짜 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 이런 코 옆에도 싹싹 넣어주고 빨간 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턱에도 조금 더 말끔하게 커버를 해볼게요. 저희 엄마가 진짜 뽀얀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엄마한테는 엄마 광채도 즐겨봐 이래도 우리 엄마 항상 그래요. 아 그래도 얼굴이 좀 화사한 게 좋지. 내는 그런 스타일은 좀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같은 스타일 분들은 이런 매트 쪽으로 구경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턱에 딱 올리면은 너무 목하고 또 차이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화사함을 좋아하시는 파 분들은 이 정도는 해주셔야 화사하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목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게 뭐 되게 큰일 나는 일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딱 얼굴 사이사이에도 이건 약간 느낌이 브러싱을 하면은 파데가 싹싹 따라와줘서 아이폰 이렇게 스크롤을 터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오토바이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매트 파데는 말이에요. 코 사이사이에도 아주 잘 들어가요. 모공 프라이머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이 브러싱을 잘하는 기술은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쿡쿡 찍으면 돼요. 매트 파데의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도 좀 더 해볼게요. 매트면서도 좀 얇게 벨벳처럼 싹싹싹 이렇게 깔려가지고 여기 볼 속에 모공도 싹싹싹 메꿔지는 것이 파데가 제형이 조금 잘 만들어지면 바르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얘는 매트지만 약간 코 옆에 각질 같은 거 잘 뜨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냥 아침마다 솜으로 약간 관리만 해주면서 얘 딱 쓰면은 매트면은 끼임 걱정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얘는 좀 끼임에 강한 매트예요. 제가 이사하면서 요즘 외출이 잦아가지고 메이크업을 좀 계속 하면서 다녔는데 그냥 막 브러쉬로 팍 펴발라도 괜찮고 그냥 퍼프로 막 두들겨도 괜찮고 다크는 지금 일부러 안 가렸는데 매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카메라 아시죠? 이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면 실제로는 훨씬 더 예뻐요. 자연스럽게 다 가려지면서 톤업이 확 되는 이런 반반샷. 이쪽은 그냥 퍼프로만 발라볼게요.
퍼프로 하면 한 번에 커버력이 왕창 올라가겠죠? 그냥 볼에 착착착착 붙어버리네. 제가 요즘 얼굴에 열감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파데가 안 먹을 때는 잘 안 먹거든요. 난 이거 1N이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저도 디올의 파데를 좀 들여보기 시작한 지는 미국 갔다 오고 한 6개월 정도 됐지만 매니아가 많은 디올이지만 진짜 고급진 파데 디올도 한번 같이 리스트에 얹어 놓으셔야 돼요. 뭔가 디올은 사실 패션이 강해가지고 아니면 향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올 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근데 디올이 파데가 진짜 맛집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디올을 만난 거는 아마 쿠션이었을걸요? 한번 사서 써본다고. 근데 처음부터 파데를 만났어야 했어. 균이라고 화사하게 딱 커버가 됐고요. 다크서클까지 커버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니스프리 코렉터로 딱 이렇게 커버를 하면 얇고 쫀득하지만 뽀송함과 커버력이 살아있는 이런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아마 차르르한 그런 느낌은 화면에 안 담기겠지만 이것이 리얼입니다. 여러분 원래 카메라가 훨씬 우리의 육안보다 더 파우더리하게 잡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카메라에서도 이 정도로 보이는 거면은 실제로는 진짜 예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퍼석하지 않음이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믿으십니까?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우고 글로우도 보여드릴 건데 지우면서도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장 가셔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포에버 피팅 파운데이션 테스트 좀 받으려고 왔는데요. 테스트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네! 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디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안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어떻게 말하지? 그런 거 다 괜찮고요.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 받은 의자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감사합니다. 둘러보고 또 올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진짜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테스트만 받고 사지도 않고 그냥 갖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브랜드 관계자분들도 오히려 디올을 몰랐던 분들이 파데 테스트를 받아보러 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할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진짜 테스트만 받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지웠잖아요. 근데 속 안에 세럼이랑 이런 거 잘 채워 넣으면은 겉으로도 그렇게 건조함이 없어요. 물론 건조함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약간 사기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 크림을 살짝 덮어줘야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클렌징 워터를 지웠는데 아무것도 안 바르고 어떻게 건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 이 클렌징 워터가 살짝 수분감이 겉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사지를 해줄게요. 여러분 이 동네에 참 이렇게 새벽에 오토바이가 잘 지나다니거든요? 이것도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소리를 못 듣게 되다니. 아주 찰져졌어요. 속 안에 아직 세럼 아주 살아있어요.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글로우 타입이에요. 패키지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똑같다 어떡하지 이랬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니 별로 자세히 안 보셔도 여기엔 이렇게 스킨 글로우라고 써있고요. 매트 타입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루미너스 매트 파운데이션하고 마찬가지로 좀 쫀쫀하게 펼쳐지면서 마무리까지 쫀득한 제형이에요. 이런 제형은 브러쉬 앞뒤로 먹이셔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이런 질감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쫀쫀하면 쫀쫀할수록 좀 더 얼굴이 탄력감 있게 올라붙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너무 예뻐. 이 마무리감은 매트가 당연히 뽀송하고 그렇겠지만 얘는 이렇게 질척거리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얇으면서도 이렇게 피부에 쫙 이렇게 올라붙어가지고 이 광이요 좀 종류가 있는데요. 광 하고 나는 광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광입니다. 약간 새침하게 올라오는 광이 있어요. 디올이 광이 그렇게 올라와요. 내가 디올 약간 이런 느낌. 쫀득하고 찰진 느낌이 좀 살아있죠. 그리고 브러쉬 터치 몇 번 안 해도 잘 올라 들러붙고 이쪽이 싹 올라붙어야 좀 더 어려 보이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 유튜브를 많은 연령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어린 연령대에서는 아무래도 촉촉한 거는 커버력이 없을 거야 해서 조금 멀리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촉촉한 거는 왠지 뭔가 나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하셔서 촉촉한 파데를 좀 피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원래 이런 촉촉하게 표현을 하면서 광이 싹 돌면서 얼굴이 리프팅 되어 보이게 커버를 해서 리프팅과 광으로 시선을 돌려서 피부가 더 매끈해 보이면서 요철이랑 트러블을 좀 더 커버를 잘 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촉촉 파데는 좀 20대 후반에서 30대에 가시는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20대 초반 이런 분들도 촉촉 파데가 결코 커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님을 이 파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기웃기웃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우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메이크업도 글로우한 걸로 마무리를 해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글로시한 거는 피부하고 싹 어우러지면서 색조를 올렸을 때 색조하고 좀 더 쉽게 어우러지는 그런 제형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내추럴하다는 표현이 안 화사하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내추럴함 참 좋아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반반을 보시면 여기가 커버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트랑 글로우 중에 커버력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마무리감 그리고 표현되는 질감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반을 또 마무리를 해볼게요. 납작 브러쉬 사용하시는 게 어려우실 때는 글로우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죠. 어차피 매트나 글로우나 커버력은 높기 때문에 내가 브러쉬를 납작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글로우로 가도 좋고 근데 글로우도 퍼플을 써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좀 모공 브러쉬를 잘 사용한다 하시면 저는 매트를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 사용하는 도구에 맞춰서 파데를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죠. 참 이 글로우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글로우한 느낌이 아니라 쫀득함과 동시에 피부에 싹싹 들러붙는 느낌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젤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다른 글로우함이에요. 그래, 젤리 같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게 글로우한데도 이 정도로 코 옆에 이렇게 싹싹 붙는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 파데는 인중에 진짜 잘 들러붙어요. 여기 제 인중 피부가 진짜 별로거든요. 그리고 눈 밑에도 컨실러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경계를 딱 치게. 오히려 양을 적게 덜어서. 파데가 색상이 너무 튀지를 않아야 컨실러하고도 색상이 잘 어우러져요. 이 파데 색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어떨 때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화장을 하면 할수록 파운데이션 색상이 예쁘게 뽑혀야 피부 표현이 예쁘게 표현이 되는구나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래서 파데도 색감 찾아 떠나는 것 같아요. 질감도 질감이지만. 하긴 파데는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죠? 글로우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약하게 뭔가 속에서 광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수분의 어떤 물광 이런 거보다 약간 속 안에 젤리가 좀 있는 듯한 탱글탱글한 그런 광이 올라와요. 이 느낌이 여러분 다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다르죠?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썹을 먼저 이제 그려볼게요. 에스티로더 브로우예요. 이쪽에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 스크류도 있어요. 색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좀 눈썹을 길게 그려볼 거예요. 원래 좀 평소에도 짧게 그리는 타입은 아닌데 살짝 느낌 있게 흩날리게 이런 스타일로 촬영을 하는 지금은 집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사실 그 공간은 제가 좀 단어를 생각을 해봤는데 엄청 고민을 했던 건 아니지만 약간 집무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 플러스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집을 조그만 거를 전세 이런 거를 구하고 사무실을 구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유튜버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기 위해서는 그냥 큰 사무실이면서도 주거가 가능한 공간을 구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길게 뭔가 분위기 있게. 거울에 뭐가 묻었어요. 근데 서울에는 아예 큰 곳 자체가 없더라고요. 크더라도 엄청 비싸기만 하고 안에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근데 저희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세요. 근데 진짜 집 고치거나 할 때는 저희 집도 리모델링을 해봐서 알지만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을 아는 게 진짜 짱이더라고요. 저희는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은 같이 하지 않았고요. 그냥 시공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배해주시는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시트지 하시는 분도 소개받고 청소해주시는 분도 소개받고 이사도 소개받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도배해주시는 분이 진짜 못하는 게 없으신 거예요. 수도면 수도, 전기면 전기, 타일이면 타일. 근데 원래 타일 시공도 요새 인건비가 하도 비싸가지고 하루 일하는데 30만 원 이러거든요. 근데 타일값만 들면은 뭐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시는 분이고 하시니까 막 다 해주시고 원래는 전기 정리도 전기 하시는 분을 따로 불러야 되고 그러면 인건비가 보통은 막 2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그분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을 때 잘 안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세심한 거 하나하나까지 진짜 내 집 고치는 마음으로 다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일해주시면서 하루 종일 거기에 상주에 계시니까 또 이것저것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선도 그 껍데기가 드러나가지고 전기가 좀 뭔가 위험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요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시댁 덕을 톡톡히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집에 갔을 때 뭐 쓰던 커튼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 주인분이 버리시라고 하셨거든요. 버려도 된다고. 근데 그거를 저는 일부분은 좀 썼으면 좋겠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버라인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이번에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길이 좀 더 뺄게요. 어머님도 처음에는 같이 집안을 돌아보게 되니까 이제 저한테 아가 이거는 써? 버려? 이렇게 물으셔요. 근데 이제 자꾸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는 성격이고 이제 당신의 아들이 엄마 그거 나한테 버려. 약간 이런 성격이신 거를 점점 깨닫게 되시고는 아들 이거 버려? 써? 이렇게 질문을 하는 상대가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때도 어머니 이거 오빠가 자꾸 버리래요. 이거 어떡해요? 전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거 그냥 쓰지. 이거 버려. 이러면서 점점 더 오빠한테 뭐라 하시고. 그럼 오빠는 아 버려. 나는 쓰기 싫어. 이러니까 이제 또 어머님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고 또 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계속 어머님하고 저하고 오빠 이상해요. 이러고 그러게 저 사람은 이상해. 그리고 자꾸 아들을 저 사람이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말버릇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버릇입니다. 뭔가 재밌잖아요. 눈썹이 됐나요? 약간 뭔가 딱 각지게 느낌을 탁탁 각도를 맞추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스무스하게 흐르는 느낌으로 파우더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각들을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뭉개면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 꼼꼼한 성격이 실버 라인이 아버님을 닮았더라고요. 섀도우를 바르면서 3C 팔레트 여기에서 오랜만에 좀 브라운한 느낌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너무 누렁누렁한 건 안 어울리기 때문에 딱 이 색상이면 좋겠네요. 약간 넓게 가볼게요. 뭔가 오늘 섀도우를 많이 칠할 건 아니고 분위기만 낼 거라서 우리 아버님이 딱 어디 한 군데라도 구멍 나 있는 거 이런 거 막 다 메꿔주시고 그게 진짜 민자로 다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맡겼을 때도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 거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께서 또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아들 집인데 내가 해줘야지 막 이러시면서 진짜 온갖 구멍 다 메꾸고 다니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이렇게 어떻게 석석 하잖아요? 구멍이 막 이만했는데 그게 막 다 메꿔지고요. 막 이만하게 조명 구멍 막 있었던 거 그런 것도 그 다음날 가보면 다 메꿔져 있고 거기에 언제 구멍이 있었냐는 듯이 진짜 왕신기했어요. 그리고 막 밑에 걸레바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왜 바닥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구를 옮기면서 거기를 찍어버렸는지 완전히 깨져서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쳐서 쓰려고 하면은 좀 이제 그냥 살지 뭐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이제 월세다 보니까 아무리 사무실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써야겠다 막 브이로그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느새 이제 일하시는데 저도 조금 청소하면서 쓰레기 치우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새 그걸 아버님이 그냥 감쪽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색상도 솔직히 저도 저를 못 믿겠어가지고 걱정이 좀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닥은 새로 안 깔았어요. 왜냐면 바닥까지 깔면 바닥 상태가 너무 깨끗하기도 했고 색상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 싶어서 또 그거 새로 깔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철거하는 데만 아마 100만 원이 넘게 들걸요? 그리고 바닥 새로 까는 것만 해도 또다시 1, 200이 들 거고 그러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그리고 너무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바닥은 안 했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근데 제가 바닥 얘기를 왜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여기도 이제 좀 언더도 깊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바닥 색깔이 기억나서 다행이다. 바닥색을 제가 고려하지를 않고 그냥 시트지 색깔을 좀 이쁜 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댓글에서 바닥이 좀 아무래도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다 보니 벽이나 시트지에 그 색깔을 고려해서 차라리 밝은 그냥 화이트 톤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거를 놓쳤구나. 딱 그러면서 완전 또 민무늬로 화이트로 가면 좀 그거는 너무 심심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무 결이 살짝 있는 약간 애쉬빛이 살짝 돌면서 뭔가 아이보리한 그런 걸로 골랐는데 지금은 뭔가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되게 밝은 느낌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붕 뜬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또 소품들, 가구들로 채워나가면 되니까. 근데 또 전등은 그냥 완전 흰색으로 안 하고 약간 테두리만 블랙 포인트가 있는 걸로 그냥 했어요. 그냥 뭐 그 정도는 여기가 나 전등이요 하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음영감만 주고요. 어딕션의 9번. 볼을 이렇게 좀 타고 들어가게 먼저 깔아줄 거예요. 약간 너무 넓지는 않지만 눈에서 살짝 이어지는 느낌이 나도록
근데 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가구도 정했겠지만 지금 가구를 못 정했어요. 침대 하나만 덜컥 사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식탁이랑 거실장이랑 소파가 남았는데, 그리고 또 그거를 막 보러 다니자니 또 일도 하면서 다들 이사 준비하시고 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댓글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살아가면서 하나씩 채우는 것도 좋다고. 근데 또 사람 마음이 이사 짠 들어갔는데 짠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참 욕심은 안 부리려고는 하곤 있는데 아무튼 그냥 마음이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촬영하다 중간에 거실장을 또 막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이거는 뭐 생방송 채널에서 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검색을 하실 때 예쁜 거실장 막 이런 걸로 검색하시는 것보다는 센치를 딱 재가지고 내가 1800ml가 필요하다 하면 1800ml 거실장, 아니면 2000ml 거실장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가격도 좀 저렴하게 뜨고 종류도 더 다양하게 뜹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촬영하다가 또 거실장을 봤어요. 근데 거의 정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나 이거 꿈에서 봤어요. 저 진짜 꿈에서 봤어요. 막 촬영하다가 거실장 봤다고 하는 거 꿈에서 봤어요. 오, 진짜 데자뷰다.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이상한 소리인데요. 제가 잠옷을 산 게 있고 선물 받은 게 2벌 있거든요. 그거 산 거 중에 하나가 브랜드가 데코뷰예요. 데자뷰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내 잠옷 안 궁금할 텐데 미안합니다. 이게 느낌을 싹 주는 거죠. 이게 또 멀리서 보면 느낌 있거든요. 아주 지금 피부가 이렇게 매끈하게 싹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준비를 해보니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내가 집이 나가는 날짜하고 들어가는 날짜하고 잘 맞춰야 되는 게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걸로 월세로 하다 보니까 여기도 처음에 갑자기 집을 보겠다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서둘러가지고 저희 갈 집을 구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그분이 안 하신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안 서둘렀어도 되는 거였는데 괜히 서둘렀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월세다 보니까 보증금이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서 다행히 뭐 여기 집을 못 빼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뭐 저쪽 집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게 상황이 안 맞으면은 이쪽에 월세와 저쪽에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제가 각오를 한 상태인데, 날짜를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또 내가 늦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이 나가버리고 없을 수도 있고, 물론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좀 평수가 큰 거기 때문에 쉽게 나가는 그런 평수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매매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사를 되게 또 피곤하게도 많이들 여기게 되지만, 또 어떤 분을 보면은 살면서 이사를 막 20번, 30번 다녀서 이사가 그냥 별일이 아닌 분도 있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막 엄청난 짐을 옮겨야 되고 신경 쓸 것도 늘어나고 하니까. 아이라인을 그리지 말아볼까요? 완전 맑게 마스카라만 해볼까요? 일단 음영을 좀 더 줘볼게요. 이 캐러멜 느낌 가볼게요. 캐러멜 아니고 카라멜이죠? 희한해, 발음이 참. 생각보다 음영보다는 밝은 느낌인데 차라리 색감을 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뭔가 밝음을 표현하는 거죠. 살짝 화보스럽기도 하고. 훨씬 이쪽보다 탁함이 사라졌네요. 저 이번에 침대를 샀거든요. 근데 전 바닥 생활을 한 7년을 한 것 같아요. 바닥이 되게 안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잠을 못 자다가 오랜만에 한 10시간? 12시간을 잤어요. 갑자기 등이 아프더라고요. 침대를 사서 그런가? 원래 안 그랬는데 참 이상해요. 실버라인은 침대를 완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서 지금 몇 달째 침대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침대를 너무 원하길래 실버라인이 원하는 침대를 샀어요. 침대는 한 20년 쓸 거니까 좀 괜찮은 걸로 샀고, 데코를 잘해야 된다던데 큰일이에요. 자신 없으면 안 하려고요. 그냥 휑하게 살려고요. 약간 화보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뭔가 약간 오렌지하면서도 약간 브라운하면서도 볼이 또 불그리 하면서도 좋아. 마스카라를 일단 먼저 해볼까요? 매그넘 볼륨 익스프레스, 이건 브라운색이에요. 브라운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부들부들한 느낌만 살려서 이러다가 아이라이너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사하면은 저 TV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TV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침실하고 일하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일하는 공간으로 들어갈 때는 되게 출근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게 엄청 사고 싶은 게 있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버라인이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건조기 진짜 완전 사고 싶어 했어요. 건조기 꼭 있어야 된다고. 근데 또 스타일러나 에어드레서 같은 그런 거는 살까 말까 했었는데 저희는 그건 안 샀어요. 아무래도 좀 양복을 입고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프로 잠옷러라서 잠옷만 입으니까 잘 안 쓰겠더라고요. 근데 미세먼지는 또 털어준다던데. 뭐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사도 되니까.
근데 건조기는 실버라인이 수건을 하루에 2-3개씩 쓰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언제라도 빨고 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사고 싶어요. 온도 조절 핸드드립 그 전기 포트. 저거 꼭 살 거예요. 제니퍼룸 거를 살지 발뮤달 거를 살지는 가격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을 막 끓여가지고 온도 조절을 안 해도 되니까 딱 몇 도 맞추면 거기에서 딱 되니까 색감을 살려서 맑은 느낌으로 쉐딩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뭔가 이목구비를 많이 살리는 것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비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분위기 있게. 이거 마스카라 안 쳐지고 괜찮네. 여기에서 약간 힘을 살짝만 줄게요. 바비 브라운 아이라이너인데요. 매트 아이라이너는 사실 뭘 쓰든 상관없는데 바로 옆에 보여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점막만 이 정도로 한들만들 이 정도 느낌만 갈게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립 페인트 9번의 모카 페인트를 이게 아주 맛있어요. 진짜 립 맛집이에요. 맛있어서. 이렇게 스마즈 할 때 너무 좋아요. 분위기 사는데요? 되게 번지게. 립을 하고 나니까 눈썹의 무게를 좀 더 실어도 될 것 같아요. 눈썹을 조금 더 강하게 가볼게요. 털 사이사이를 메꾸는 거죠. 이렇게 안쪽이 무겁게. 나름 클래시컬한 분위기를 살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 어때요? 뭔가 더 하고 싶은 이 상태에서 손을 딱 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느낌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머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액세서리를 고민을 해보고 올게요. 액세서리도 지렁지렁 하는 것보다는 뭔가 딱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느낌으로다가. 귀걸이는 지렁지렁보다는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좀 붓지만 뭔가 메이크업이 피부 결감하고 색조만 강조됐기 때문에 약간 심심한 느낌은 이런 볼드한 귀걸이로 해봤어요. 대신에 이 목 쪽에는 목걸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이쪽으로 좀 시선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얘가 엄청 길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카메라를 내리면 이렇게 끄일 정도로. 그래서 힐을 신어야 하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언젠가 파티 갈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컨셉인데 눈에 머리카락을 그냥 확 걷어버리고 싶지만 계속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이후의 이야기와 디올 파운데이션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려보고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수다수다 가득한 메이크업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저 이런 느낌 어떤가요? 다음에 파티 갈 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을 만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가도 될까요?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